안녕하세요. GTX 시대 돈이 지나가는 길에 투자하라의 저자 부동산 히어로입니다. 오늘은 주안파크자이 더 플래티넘 입지 분석 잘못하고 청약하면 망한다 라는 제목으로 주안파크자이의 기본 정보부터 이제 청약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이제 먼저 간단히 체크를 해드리고, 무엇보다 입지 분석이 중요한 단지이기 때문에 다른 단지보다는 입지 위주로 면밀히 체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0년 6월 19일부로 인천광역시 전체가 이제 조정대상 지역으로, 그리고 인천 일부 지역은 투기과열 지구로 한꺼번에 이제 규제 지역으로 격상되어서 많은 혼란이 있을 줄 압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인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주의가 필요한 이때에 이제 더욱 주의 깊게 보고 청약해야 할 단지이기 때문에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청약을 앞둔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안파크자이의 공급 개요부터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주안파크자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830번지에 조성되는 신규 아파트 단지입니다. 총 공급 세대수는 1327세대이고 일반 분양 세대가 773세대니까 전체적으로도 이제 대단지 아파트이고 일반 분양 세대수가 넉넉하기 때문에 이제 기타 인기 단지에 비해서는 경쟁률은 다소 낮을 것으로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공급 면적별 타입이 36제곱미터부터 최대 84제곱미터까지로 거의 대부분의 세대가 이제 초소형 및 소형 세대니까 단지 구성은 이제 무난하다고 봅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2020년 6월 25일이고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이제 청약 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예치금 등 이제 최소한의 기준을 맞추셔야 청약 자격이 된다는 것은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주안파크자이 1순위 자격 조건을 보겠습니다. 인천광역시는 앞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전체 조정 대상 지역, 그중 일부는 투기과열 지구로 이제 지정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주안파크자이는 신규 규제 미적용 단지이기 때문에 훨씬 완화된 조건이 적용됩니다. 1순위 대상자는 세대주, 세대원 할 것 없이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상만 되면 누구나 청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1대1을 넘게 되면 인천 거주자 우선 선발이기 때문에 인천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하고자 계획 중이신 분들은 경쟁률이 1을 넘게 되면 인천 거주자에게 우선 기회가 돌아가기 때문에 당첨 확률은 사실상 매우 낮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주택 소유 여부는 무주택자는 편하게 청약이 가능하고요. 1주택자는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처분한다는 서약을 하면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신규 규제가 적용되는 단지가 아니다 보니까 역시 분양 후 6개월 이후에 이제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지만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 자격이 이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은 기억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주안파크자이의 분양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주안파크자이의 각 타입별 분양가를 정리한 것인데요. 각 타입별로 2억 3천만 원부터 약 한 5억 4천만 원 정도로 이제 수준이고, 평균 분양가로 이제 계산을 해보면 30평대가 평당 1640만 원 정도가 나옵니다. 주안파크자이보다 입지가 더 좋은 힐스테이트 프루지오 주안 이제 30평대가 평당 1464만 원 수준이고, 입지가 주안파크자이와 이제 비슷하면서 2010년에 준공한 인천 관교 한신 휴플러스가 이제 평당 1000만 원이 조금 넘는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아무리 같은 지역에서 분양 날짜가 뒤로 갈수록 분양가가 비싸지는 것이 일반적이라고는 하지만 주안파크자이의 분양가는 편하게 이제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기에는 분명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안파크자이의 이제 입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체크 포인트 첫 번째는 주안파크자이의 애매한 교통 여건입니다. 주변에 많은 지하철역과 GTX 인천 시청역이 이제 있지만 과연 이 전철역이 주안파크자이의 미래가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주안파크자이에서 접근이 쉬운 역은 크게 인천 2호선 시민공원역, 인천 1호선 예술회관역, 그리고 GTX를 이용할 수 있는 인천시청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일단 인천 지하철은 그 자체만으로는 서울 접근성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역세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다지 큰 가치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 접근성이 좋은 다른 노선과 빠르게 환승할 수 있는 인천 지하철의 역세권 아파트라면 어느 정도의 미래가치를 부여받게 됩니다. 하지만 주안파크자이는 인천시청역까지도 직선거리 약 2.8km,
그리고 인천시청역에서 GTX로 환승이 쉬운 시민공원역까지도 이제 1.3km, 그리고 예술회관역도 무려 2.4km 이상이 이제 떨어져 있어서 서울 접근성은 매우 좋지 못한 상황이고 역세권 아파트라고 보기도 힘듭니다. GTX B 노선 공사가 진행될수록 이제 역세권 아파트의 가치가 올라가더라도 주안파크자이는 상대적으로 이제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체크포인트 두 번째는 주안파크자이의 주변 신도시 공급 물량입니다. 주변 신도시에 예정된 아파트 공급 물량이 주안파크자이의 미래 가치에는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 면밀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주안파크자이가 들어올 자리 주변에는 이미 신도시의 신규 아파트가 이제 공급 중이거나 3기 신도시가 2개나 이제 조성된다는 것입니다. 예정된 공급 세대는 계양 신도시가 1만 7천 세대, 대장 신도시가 2만 세대가 이제 공급되니까 합쳐서 3만 7천 세대면 한 가구당 3명씩 거주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10만 명 가까운 인구가 3기 신도시를 입주하게 됩니다. 더욱이 신도시 조성 사업은 기존 조합원이 있는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기존 조합원도 없고 66만 제곱미터 이상의 이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1순위 청약 조건상 인천시 거주자가 이제 최우선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3기 신도시를 입주할 인구의 거의 대부분은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보다는 주변 구도심에서 이주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추가로 청라와 검단에도 아직 분양 예정인 단지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주안파크자이가 속한 지역에서도 이제 3기 신도시와 기존 신도시를 상당수 수요를 뺏기게 될 것이고 주변 아파트에는 분명 부담스러운 물량이 아닐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안파크자이에 이제 청약을 앞둔 분들이라면 이 점을 특히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크포인트 세 번째는 주안파크자이의 주변 초중고등학교 위치입니다. 요즘 공급되는 신규 대단지 아파트는 웬만해서는 이제 주변 초중고등학교 위치가 좋은 편인데 주안파크자이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안파크자이 주변으로는 기존 구도심 주민의 자녀들이 다니던 초중고등학교가 이제 도보 이동거리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초등학교를 제외하면 거리가 결코 가깝지 않다는 것인데요. 넉넉 잡아 아파트 단지 반경 1km 이내에 초중고등학교가 모두 있기는 하지만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큰 도로를 건너서 꽤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합니다. 물론 초등학교에 비해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제 도보로 이동할 수만 있다면 거리는 다소 멀어도 사실상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요즘 신규 공급되는 아파트가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학교 위치는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체크포인트 네 번째는 주안파크자이의 주변에 이제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풍부한 편의시설과 아파트 가격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주안파크자이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안파크자이 주변에는 가장 눈에 띄는 편의시설은 별도의 이동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미추홀 공원을 아파트 단지가 바로 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규 아파트는 인근에 대형 근린공원을 갖고 있지만 주안파크자이처럼 별도의 이동 없이 마치 우리 집 마당처럼 이용 가능한 큰 근린공원을 바로 끼고 있다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이고 큰 장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 외의 편의시설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듯이 이제 부평 우미림 같은 경우에는 도보 이동 가능한 거리 내에 아인스월드나 웅진플레이 도시 같은 대규모 편의시설이 있었던 것에 비하면 이제 상당히 비교되는 입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홈플러스와 이제 CGV가 인천시청역 주변에 있기는 하지만 주안파크자이에서 인천시청역 자체가 이제 도보 접근이 힘든 만큼 인천시청역 주변 편의시설과 주안파크자이는 직접 이용 가능한 생활권은 아니라고 봅니다. 체크포인트 다섯 번째는 인천시청역 주변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입니다. 주변 정비사업으로 많은 공급이 이루어지면 분명 해당 아파트 미래가치에는 도움이 될 것이 없는데요. 주안파크자이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안파크자이에서 인천시청역 사이에는 크고 작은 정비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각 사업별로 공급 세대수의 차이는 크지만 개별적으로 이제 보기보다는 하나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인천시청역 주변 정비사업 구역은 총 1만 3천여 세대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중 일반 공급 세대는 약 32% 수준인 4천여 세대에 불과하고 물론 4천여 세대도 결코 적은 물량은 아니지만 이마저도 각 사업구역마다 이제 사업 진행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주안파크자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이제 크지 않다고 봅니다. 더욱이 화면에 보시는 대로 세대수가 많은 구역은 대부분 이제 인천시청역을 중심으로 주안파크자이 쪽 블록보다는 인천시청역 오른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청역 주변 정비사업 자체가 주안파크자이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2022년에 1만 3천여 세대 중에서 거의 7천여 세대 가까운 세대가 입주 예정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이제 전세가가 약간 조정받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체크포인트 여섯 번째는 6.17 부동산 대책입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이제 규제 지역으로 묶인 지역에 혼란이 큰데요. 주안파크자이는 어떨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안파크자이에 청약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확실한 자금 조달 계획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인천광역시가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가 축소됩니다. 이번 6.17 대책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이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중도금까지는 무리 없이 대출이 가능하지만 잔금에 대한 대출이 제한됩니다. 비규제 지역에서 조정 대상 지역이 되면 표면적인 LTV만 20%가 축소되는데 주안파크자이의 이제 최저 분양가 2억 3,100만원을 기준으로만 보더라도 약 4,600만원 정도가 차이가 나니까 상당한 금액이 이제 대출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아까운 청약 기회와 이제 통장을 날리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번 6.17 부동산 대책 발표로 인해서 이제 많은 혼란을 겪고 있지만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갑자기 이제 규제 지역으로 격상된 인천 시민들이 가장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주안파크자이에는 규제 내용과 이제 더불어서 입지 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단지라고 봅니다. 주안파크자이 이제 더 플래티넘에 이제 청약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미리 당첨 축하드린다는 인사를 드리고요. 이제부터 인천에서 이제 모집 공고가 뜨는 단지는 모두 최소한 조정 대상 지역 이상의 이제 규제를 적용받게 되고 조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이 점을 잘 참고하셔서 각자 목표하시는 대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